Behold Jerusalem, 예루살렘을 보라 방송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하나는 이란 전쟁의 이야기고, 그리고 그 하나는 워싱턴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트럼프가 갑자기 왜 공격 태세에서 이제 유화 제스처로 계속 협상으로 가야 된다, 딜을 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는가. 특히 그 중국을 갔다 방문한 이후로 트럼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유는 모르지만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자, 첫 번째, 지금 이란의 상황을 봐야겠습니다. 자, 한때 이스라엘에서는 계속 그 레바논의 그 남부 지역, 저기 이제 동서로 가려지는 리타니 강이 있는데, 레바논에 그 리타니 강 이남 쪽에 있는 거기서 활동하는 이 테러리스트들, 헤즈볼라 테러리스트들을 색출해서 제거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하고 있느냐? 거기서 테러리스트들이 계속 그 남쪽으로 남하해가지고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골란 하이트나 그 있는 사람들한테 테러를 가하고 로켓과 미사일을 시도 때도 없이 발사를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레바논에 가서 이제 까지 넘어가가지고 이스라엘군이 그 색출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고 있는데 물론 그 헤즈볼라는 이란의 프락시죠. 그 이란에서 자금줄을 대고 해가지고 지금 그 테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이란에서는 이제 트럼프는 가급적이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이제 딜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이게 이제 협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핵무기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라늄 농축도 안 되고, 호르무즈 해협은 풀고, 그 다음에 프락시들 지금 그 헤즈볼라하고 하마스 이런 그 지원하는 걸 끊어라. 그래서 끊으면 우리가 그 이란이 정상적인 나라로서 활동을 하도록 도와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좋은 쪽이죠. 좋은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아랍이 아니죠. 이란은 아랍이 아니죠. 자기네들은 페르시아의 긍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랍처럼 취급받거나 비교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이란의 이 지도부들, 지금 혁명 수비대죠. 소위 말해서 깡패 집단입니다. 깡패 집단들, 얘들은.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조폭에 의해서 지배되는 나라가 많습니다. 우리가 중국 영화 보면 쫙 무술 나와갖고 막 쫙 멋지게 뭐 칼싸움하고 뭐 이렇게 저기를 하고 뭐 하는데, 뭐 쿵후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 나오는 주인공들이 다 이렇게 보기에는 막 멋지고 막 쿨하고, 제가 어릴 때는 소시 때는 왕우 있었죠. 왕우라는 사람이 막 그렇게 유명한 영화 배우였는데, 뭐 그런 무술을 보고 우리가 환상에 빠지고 그랬죠. 조그만 아이들이 그걸 보고. 자, 그런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조폭이에요. 조폭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도 지금 약간 조폭 냄새가 나죠. 왜냐하면 이 판사들이 쩔쩔매면서 눈치를 보면서 뭐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상한 판결들을 내리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조폭이 상당히 장악했습니다. 그럼 미국이 뭐 그렇지 않나?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일부 조폭 세력들이 많이 장악하고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 말하는 거는 이 비유죠. 그게 뭐 실제로 뭐 얘들이 총칼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죽이고 뭐 청부살인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이제 검역을 가지고 주로 이제 마케팅을 가지고 승부를 거죠.
금력이 돈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곳곳에 프락치들을 심어가지고 뭐 선전 그런 활동을 하죠. 자, 그래서 이 조폭 세력들하고 트럼프가 정상적인 대화가 되고 협상이 되냐 이겁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대화로서 해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가 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트럼프의 패착이 드러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냐 그러면, 자, 이란 애들은 뭐 트럼프는 지금 뭐 공군도 없다, 해군도 없다, 뭐 배들은 다 깔아앉았고 뭐 방공망도 다 부사져 가지고 뭐 10% 20%도 안 될 거다 뭐 이러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란은 힘이 없으니까 결국 무릎 꿇고 와가지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우리 핵무기 안 만들게요, 뭐 테러 지원 안 할게요, 아니면 우라늄 농축 안 할게요, 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할 거라고 나오는데 안 그렇습니다. 독재자들은, 조폭들은 결코 나라가 민주화되고 사람들이 주권을 가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좋아할 필요도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야 어찌됐든 이 조폭들은 자기네들 그 틈 안에서, 자기네들 그 바운더리 안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니까요. 박정희도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군사 두대따를 했으니까 뭐 정권을 갖다가 이렇게 선거를 해서 이렇게 받은 게 아니고 자기가 이게 물리적인 힘으로 이 조폭처럼, 우리나라는 조폭이 없었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마피아나 저 홍콩 사마페 같은 게 없죠. 왜냐? 군대가 조폭이니까 그것보다 더 큰 폭력 집단이 어디 있어요, 군대가. 그래서 군대가 지키라는 나라, 그 국민들과 국민의 재산, 나라는 안 지키고 정권 잡는 데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정권을 잡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공신들이 있죠, 공신들을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정부패가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또한 그런 부정부패가 생기고 뭐 부정축제가 생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뭡니까? 아니, 우리는 뭐 공산주의를 하든 뭐를 하든 우리는 잘 사니까 상관없어. 우리는 우리끼리 딱 권력을 쥐고, 우리끼리 다 경제권을, 그 권력을 이용해서 경제권을 쥐고 우리끼리 잘 살면 되니까 국민들은 죽거나 살거나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란 혁명 수비대라는 놈들이 그런 놈들이에요. 얘들이 뭐 상관 안 해요. 국민들이 뭐 쓰레기통을 뒤지고 죽든 말든 상관 안 합니다. 그 기름 팔아서 잘 살던 나라가. 자, 그러니까 얘들은 그 뭐 민주화를 한다든지 이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어쨌든 이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여 가지고, 유리하게 끌어들여 가지고 이제 자기는 마무리를 깨끗하게 짓고 월드컵 축구도 보고 호르무즈가 풀려갖고 세계 경제가 뭐 부흥하고 뭐 이런 걸 꿈꾸고 있는데, 그게 허황된 꿈이다 이런 거죠. 최소한 그 이란하고 협상에 있어 가지고. 왜냐, 이란 애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도 계속 그 눈치를 보고 있어요. 과연 미국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카드가 없다고, 트럼프는 저희들은 이제 카드가 없다 이래 생각하지만, 또 호르무즈를 막고 있으면 이란 석유 수출 못하면 쫄쫄 굶어서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 이란 사람들은 그렇게, 이란 지금 혁명 수비대 애들은, 그 조폭 집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트럼프, 그래? 과연 그 트럼프가 저 엄청난 뭐 이 함대를 동원하고 전투기들을 동원해가지고 우리를 칠까? 그걸 눈치만 살살 보는 거야. 그거 어떻게 보냐? 그 리트머스 테스트지가 어디냐 그러면 이 헤즈볼라 테러 집단인들입니다. 테러 분자들.
그 얘들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자꾸 공격하게 만듭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레바논까지 가가지고 헤즈볼라 그 제거 작전을 벌이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계속 그 로켓하고 미사일은 계속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키리앗이란 지역에 이제 그 로켓을 맞고 또 그때 희생자가 조금 있었나 그럴 거야 아마 한 명인가 두 명인가.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또 아 그래 니네들이 이제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베이루트 레바논 수도에 가지고 그 달리에란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 이제 헤즈볼라들이 거기 이제 본부를 틀고 그 이란하고 이렇게 이렇게 교신을 하면서 그 작전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갖다가 폭격을 해버렸어요. 해가지고 그 테러리스트들을 제거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보니까 이제 그러고 이제 이란에서 눈치를 쌀쌀 보는 거예요. 미국이 가만히 있으면 이제 정말 미국이 우리를 치겠구나 이래가지고 협상을 해줄까 말까 이렇게 유화제 스스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가 뭐라고 그럽니까? 레바논 그서 자꾸 그 하지마, 싸우지 마, 니네들. 그리고 특히 베이루트 그 달리에 그 헤즈볼라의 그 핵심 거점이죠. 레바논의 그 베이루트에 있는 헤즈볼라의 핵심 거점인데 거기를 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이란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요거 봐라. 미국이 트럼프는 말만 저렇게 하지 절대 우리를 칠 것 같지가 않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바람과는 다르게 이란에서는 계속 방송을 이렇게 냅니다. 핵무기, 우라늄 농축, 이거는 나중에 이야기하자. 우선에, 호르무즈 풀고, 전쟁을 멈추고, 나서 나중에 이야기하고, 지금 당장 호르무즈 풀고, 호르무즈를 푸는 대가로 우리 더 동결된 자금을 돌려다오.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가지고, 너가 지금 두드러 패가지고 우리가 지금 나라가 초토화되어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걸 전쟁 배상금을 내라.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는 참 순진한 건지 그 똑똑한 사람이 지금도 협상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어떻게 됩니까? 그 헤즈볼라 그 심장부를 두드러 패니까 이란에서 어떻게 했어요? 탄도톤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에다가 지금 20방, 22방, 23방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탄도탄이 어떤 겁니까? 탄도탄 하나가 날아가면 그게 그쪽 지역에 떨어지면 상당수의 건물 그 지역 자체가 그 초토화가 됩니다. 그리고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 탄도탄을 갖다가 20방을 보냈어요. 다시 전쟁을 시작한 거죠, 이란은 이미. 그러면 미국은 바로 전쟁에 개입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한테. 너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또 가만 안 있죠. 이스라엘은 항상 옛날부터 24시간 이내로 응징하는 그런, 관습이랄까,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냥 이스라엘 그 항공 편대가 출격해가지고 F-35, F-16 다 출격해가지고 이스라엘 그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그 공격을 했죠. 공격을 하고 돌아갔죠. 자,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다시. 그러면 트럼프는 당연히 이란을 쳐야죠. 최소한 공습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한테 야 참아. 이란한테도 야 또 이스라엘만 뭐라 할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의 그 지원이 또 필요하니까 트럼프는 야 참아 그러고 이란한테 야 너네들도 하지 마. 니네들 왜 싸워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매일 교실에서 어떤 깡패가 있다고 칩시다. 매일 아이들 쭉 패고 돈 뺏고 괴롭히고 빵 셔틀입니까? 그런 짓을 하는데 그 맞고만 있던 애가 화가 나가지고 싸웠어요. 치고받고 이제 교실에서 싸웠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황을 파악을 하고 왜 싸웠는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이렇게 따져가지고 뭐 정학을 매기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선생님이 와갖고 싸우니까 야 다 따졌다. 야 너 두 놈 이리 와봐. 왜 싸워 임마. 싸우지 마. 자식들이 그 교실에서 싸우고 있어. 이러고 가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깡패 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있어봐. 선생님이 뭐 나 야단 맞기는 맞았는데 저놈도 저 야단치네. 그리고 뭐 별일 없네. 이러면 자 선생님이 없으면 다시 그 깡패는 또 그 아이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또 빵심부름 시키고 두드러 패고 뭐 이렇게 협박하고 이렇게 하겠죠. 자, 그런 짓을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지금 뭐 이해가 되죠. 그렇다고 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트럼프를 싫어하거나 지금의 이란 그 전쟁 말고는 트럼프가 한 일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그런데 트럼프가 예전의 그 트럼프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쟁을 계속 이스라엘은 그냥 있지 않습니다. 미국하고 상관없어요. 미국이 뭐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이스라엘이 꼬봉처럼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원칙대로 그냥 진도를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일단은 뭐 이란에서도 이제 전쟁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다시 영공도 열고 이스라엘도 영공을 열었죠. 뭐 이렇게 뭐 탄도탄 왔다 갔다 하니까 영공을 하늘을 다 닫았어요. 닫고 뭐 다 조심해라 이랬는데 그 이스라엘도 이제 영공을 열고 이란도 영공을 열었어요. 자,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게 이제 큰 패착이 뭡니까? 2월 달에 그렇게 전쟁을 해가지고 폭격을 했으면 이제 완전히 이제 뭐 트럼프 자기 말대로 방공망도 없고 뭐 해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쿠르드족들을 갖다가 무장을 시켰어요. 그 이스라엘 모사드에서 무장을 시켜가지고 이제 쳐들어가는 거로 그렇게 다 준비를 했는데 그 작전을 흘린 사람이 있어요. 언론과 에르도간한테. 그 친구가 누구냐면 JD 벤스예요. 부통령이죠. 그래서 이 부통령 JD 벤스가 그 쿠르드족이 이란을 침공한다는 그 정보를 흘린 거예요. 에르도간한테. 이건 이제 모사드가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르도간이 급하게 이제 트럼프한테 가가지고 뭐 나름대로 뭐 내부 사정은 모르죠. 뭐 나름대로 이런저런 카드를 들여내면서 트럼프를 설득시켰죠. 절대 쿠르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쿠르드족들이 무장을 해갖고 이제 이렇게 싸우고 이기고 이러면 그 터키 내에서 쿠르드족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쿠르드족이 그쪽 지역에 한 3천만 명이 살고 있어요. 그것도 웃기는 이야기죠. 그 많은 3천만 명이나 되는 인구가 나라도 없이 그 산업 지역에서 그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것도 웃기는 이야기죠. 예? 그 조그만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뭐 단합이 안 되나 보죠. 뭐 우리나라도 사실은 뭐 옛날에 고구려 백제 신라처럼 이렇게 세 나라가 있었는데 단합이 참 안 되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쿠르드족들을 무장을 하고 그 힘이 생기면 터키가 위험해지니까 에르도간이 어쨌든 결사적으로 막은 거죠. 그래 어쨌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은 이제 그 이란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쳤어요. 뭐 미국도 마찬가지요. 이란이 이스라엘만 공격하는 게 아니죠. 미국도 공격하고 미군 기지도 공격하고 미군들도 많이 죽이고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는 옛날 일을 다 잊었는지 어쨌는지 지금 일종의 레임덕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중동 상황은 그런 상황에 지금 있고, 자, 그러면 이란은 어떤 작정이냐? 트럼프는 호르무즈를 꽉 쥐고 있으면 이란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협상 테이블에 지발로 기어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란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까 우리가 조폭 이야기했지만도 그렇게 안 합니다. 국민들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걔들은 끝까지 기다릴 겁니다. 이제 벌써 2년 지났나요? 트럼프. 그러면 다음 선거 다음 대통령이 또 나오면 그때 가서 협상하면 되니까 지금 트럼프가 강하게 놓을 때는 소나기는 피하고 가자고 그냥 그 이란도 미국이 관심이 없거나 약해질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참 이 깨구리 짓을 2월 달에 한 게 그게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 말씀하고도 연결이 돼요. 자, 말세에 어떻게 되느냐습니까? 마지막에 에스겔 전쟁이 일어납니다. 에스겔 전쟁은 뭐냐 그러면 러시아, 터키, 이란, 리비아, 저 남쪽에 수단과 이디오피아 이렇게 이스라엘 두고 동서남북으로 양 사방에서 이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오든지 해가지고 7년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란도 마지막 말세까지도 이란도 생존을 합니다. 이스라엘 당연하죠. 이스라엘은 절대 없어질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디아스포라 막 흩어져서 살 때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이스라엘이 있나? 지금 나라도 없는데 이렇게 끝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 대체 신학, 잘못된 신학으로 지금 빠져 있죠. 지금 그런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특히 천주교 쪽에서 그런 주장을 많이 하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나라도 없고 없으니까 교회가 이스라엘이구나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이제 신학이 변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국을 할 때만 하더라도 그때는 이해를 못했죠. 왜냐하면 그때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있지 않았죠. 저쪽에 그 지중해가에 조그만 그 구석에 이제 독립을 한 거죠. 그런데 6.1 전쟁을 하고 하면서 용키푸르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탈환한 거죠. 그 다 탈환해도 홍길동이처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호영호제 그 형제를 형이라 못하고 이렇게 그처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탈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을 그냥 자기 땅이라고 못하고 수도라고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훌륭한 대통령입니다. 트럼프가 뭐라고 했습니까? 트럼프 일기 때 예루살렘을 갖다가 이스라엘 그 수도로 인정한다 이렇게 했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그 많은 그 대사관들이 옮기고 지금 예루살렘이 이제 이스라엘 땅인 거로 이게 온 세계에 이제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전쟁이 이제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아랍이 아니고 무슬림 이슬람 루나틱 미친놈들이 날뛰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또 그 뒤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마귀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들이 이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을 인정하고 돌아가는 그 과정을 막는 거예요. 그 마귀들과 그 사탄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막는데 그 도구가 누구냐 그러면 제일 큰 게 그게 이슬람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죽기 살기로 이제 저거를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이스라엘을 반대한 나라는 어디냐고 뭐 사우디예요, 사우디. 예, 사우디 뭐 카타르 이런 쪽이지 사실 이란은 처음에 친했어요, 이스라엘하고. 자, 그런데 오히려 지금 사우디는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사우디는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완전히 돌아왔어요. 이슬람이지만도 옛날에는 인피델이라 그러죠. 중동 사람들이, 이슬람, 무슬림들이 이제 이교도들, 이슬람을 믿지 않는 이교도들을 자기네들은 인피델이라 그러죠. 인피델은 뭐냐 그러면 얘들은 이슬람으로 개종 안 하면 우리가 다 죽여버려야 되는 그런 대상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가 이제 이란이 된 거예요. 이란이 괴롭히고, 그런데 오히려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레이트 쪽은 뭐 아직 잡음이 많이 있지만 이스라엘에 완전히 붙었어요. 특히 아랍에미레이트는 이스라엘에 완전히 이제 붙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위가 숫자만 많지 시아파 이란한테 꼼짝을 못하고 그냥 쭉 터지니까 아예 안 되겠다. 우리는 차라리 이스라엘에 붙어갖고 우리 생존을 보존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연합군들이 에스겔 그 전쟁의 연합군들이 이스라엘 쳐들어갈 때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레이트는 물론 전쟁에 참전은 안 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혼자 남아 있어요. 그때는 미국도 안 도와주고 아무도 없어요. 뭐 유럽은 이미 등 돌른 지 오래되죠. 아주 위선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죠. 유럽은. 뭐 기술이나 이런 거 돈 되는 거를 할 때는 이스라엘하고 협력을 하고 뭐 하마스니 뭐 헤즈볼라니 이런 거는 이스라엘은 자위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매일 로켓하고 미사일을 갖다가 민간 지역에 쏘아다니니까 자위권을 행사합니다. 자위권을. 그러니까 그걸 로켓 날라오는 걸 갖다가 다 요격을 통해 갖고 다 폭탄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안 떨어지지만도 그 폭격한 지역을 찾아가지고 미사일을 발사한 지역을 찾아가지고 발사한 테러리스트들하고 발사대 이런 걸 갖다가 폭격을 하는 거죠. 항상 그걸 공격을 당하면. 그런데 서방 언론이 그런 건 생각 안 하죠. 그냥 눈에 보는 것만 보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갖다가 총구를 겨누어 가지고 아이들을 갖다가 발사대 옆에 나가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공격할 때 인간 방패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나고 죽기도 했지만 요즘에는 또 이스라엘도 기술이 발전해 가지고 민간인들은 안 죽여요. 옛날에는 빌딩 전체 주변에 그냥 폭탄을 터뜨려 가지고 하다 보니까 물론 그 전에 또 저거를 하죠. 이스라엘에서는 항상 경고를 하죠. 경고를 하고 삐라를 날려가지고, 자, 우리가 며칠 날, 몇 시에 공격을 하니까 민간인들은 다 피해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공격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물론 방송도 하고, 삐라도 뿌리지만도, 이제는 테러리스트가 어디 있는지, 어느 방에 있는지, 화장실에 있는지, 잠자고 있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창문이나 이런 조그만 데를 통해가지고, 테러리스트가 살고 있는 그 집만 골라가지고 건물 중에서도 그것만 골라가지고
그 아주 그러니까 외과 수술적인 그런 정확도를 가지고 그 테러리스트들을 지금 제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이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는 그 이스라엘 전쟁의 최후의 그 전쟁에 참가는 안 하지만 비난을 합니다. 니네들이 왜 이스라엘을 왜 쳐들어가냐고 이렇게 하는 게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도 살아남고 다 살아남고 남겠죠. 그런데 이제 한국이나 일본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성경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뭐 제7 안식교 이런 데서는 뭐 미국이 또 뭐 그 해석을 해갖고 미국이 어느 나라인 것처럼 이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잘못된 신학인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하기로 하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지금 중동 상황은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 자, 미국을 트럼프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트럼프가 갑자기 왜 저렇게 중국을 다녀온 이후로부터 사람이 변했어요. 과연 시진핑하고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달라진 것은 확실합니다. 무력을 사용해가지고 이란을 곧 박살낼 거로 생각을 했는데, 그 계획은 다 무너지고 안 하고, 지금 탄도탄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도 딜을 해야 된다, 협상을 해야 된다,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 이러고, 이스라엘한테는 공격을 자제해라 뭐 이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공격하는 건 아니죠. 이스라엘은 로켓하고 미사일을 맞았으니까 그에 대한 응징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JD 벤스가 그 에르도간을 통해 가지고 그 이란 혁명 수비대의 정권을 끝장낼 수 있는 그 기회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는 제가 보기에는 이미 레임덕은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레임덕이라는 거는 뭐 트럼프 자신의 그 권력에 뭐 금이 가거나 이런 건 아닌데, 지지 세력이 금이 가고 이런 건 아닌데, 최소한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스라엘하고 중동 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그 레임덕이 생긴 게 확실합니다. 제가 봐서는 마크 루비오하고 그 핏 헥세스는 완전히 뒷전입니다. 그러니까 JD 벤스하고 윗코프하고 큐슨하고 저 사위죠, 이방카 남편 큐슨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 트럼프한테 소위 인해 장막을 치고 지금 딴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점점 원래 또 트럼프 태생이 사실은 뭐 이 사람이 이제 주로 이제 개신교, 지금 마이크 존슨이라는 사람 그 스피커, 하우스 스피커, 그 국회의장이죠. 그 사람도 목사입니다, 목사. 목사고, 그 개신교죠. 개신교 사람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개신교인들이 원하는 거, 뭐 동성애 반대라든지 낙태 반대라든지 뭐 트랜스젠더 반대라든지 그런 요망사항을 트럼프가 잘 실시하고 그렇게 싸웠는데, 이제 트럼프가 이제 제가 봐서는 한계에 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자신도 어릴 때 그 학교를 가톨릭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제수이트, 우리가 말하는 그 일루미나티 뭐 이렇게 하면서 딥스테이트, 제수이트 이 세력이 현실 존재합니다. 현실로 존재해요. 그냥 그 숨어서 뭐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캐톨릭 학교들, 대학교, 뭐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중고등학교 해가지고 많습니다. 그 버스턴 지역에 천주교 학교들이 많이 있죠. 그 고등학교, 사립 고등학교들이. 그래서 이제 뭐 60년대 우리가 민권 운동한다고 세그레게이션, 그러니까 이제
흑인들과 백인들이 서로 분리해서 따로 하는 그런 인종차별적인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걸 없앤다고 막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걸 없앨라 그러면 그것도 단계적으로 뭐 준비를 잘 해야 되죠. 왜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부자들은 다 자기 아이들 저 비싼 돈 주고 사립학교를 보내거든요. 근데 가난한 아이들은 가면 이제 그 공립학교에 가면 공립학교에 이제 옛날에는 그 흑백이 다 분리해서 살았는데, 그 이제 같이 합쳐나니까 아무래도 흑인 쪽에 범죄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그 폭력이나 뭐 이런 문제에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반대하고 막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 점진적으로 어떤 해법을 찾았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세그레게이션 그 반대 그 법을 없앤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게 이제 역으로 그 민주당에서 이용해가지고 뭐 흑인들을 인권을 보호한다 그러면서 뭐 대학교도 뭐 성적도 안 되는 애들을 갖다 집어 넣어가지고, 그리고 뭐 대학교도 뭐 아이비리그 이런 데도 소수민족 몇 명을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를 소수민족이라는 이유로 그냥 점수가 미달해도 드러나고 이러니까 대학 퀄리티도 많이 떨어지면서, 또 뭐 교수 채용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또 백인 남성에 비해 갖고 여성이나 뭐 또 마이너리티들 그 소수민족들 이래 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해갖고 뭐가 이렇게 잘못된 게 많이 있죠. 그래서 물론 그거는 뭐 당연하게 그렇게 가는 거는 맞지만 그거를 그렇게 역차별이 되는 걸 갖다가 방지하는 어떤 조치를 마련하고 그걸 점진적으로 풀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제이디 벤스 마찬가지고 마이크 폼페이어 그 전에 그 국무부 장관하고 다 그 천주교 인맥들입니다. 스티브 배넌이라든지 제이디 벤스 뭐 다. 그래서 이 트럼프가 이 천주교 세력들에게 천주교 세력들한테 뭐 굴복이라면 이상하고 점점 이제 레임덕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이디 벤스는 이스라엘에서 아주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있을 동안에는 뭐 미국이 저렇게 아직도 뭐 슈퍼 강대국으로 남아 있지만, 이제 뭐 제가 보기에는 제이디 벤스한테로 넘어갈 것 같아요. 다음 대통령은 제이디 벤스한테 넘어가게 되면 이제 미국은 이제 추락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는 결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미국이 초강대국이 된 것이 건국 때부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그런데, 점점 이제 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항상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계속 그 나라가 잘 되라는 법이 없죠. 그래서 미국도 지금 보니까 점점 찌그러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트럼프가 지금 전쟁 수행권을 갖다가 그 법이 통과됐죠.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하원에서 이제 트럼프 자기 마음대로 저기 이란에 가서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그 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하원에서 승인을 먼저 받아야지 그 다음에 이제 이란 전쟁을 갈 수 있는 그런 그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하고 이렇게 되면 빨리 이제 대응이 안 되죠. 전쟁이란 게 뭐 빨리빨리 판단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뭐 의회에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러고 있으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하원에서 통과됐다고 끝난 게 아니고, 그게 이제 다시 상원으로 왔고 상원에서 이제 인준을 해줘야지 이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렇죠. 그 법에서 지금 트럼프가 벌써 한 방 먹었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누가 세이브 아메리카 액트라고
이제 모든 선거 투표를 할 때는 자기 그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만이 미국 시민권에 대한 신분증을 아이디를 제출해야만이 투표하는 그런 권리죠. 그런데 지금은 그 법이 다 그 주법에 따라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각 주마다 다릅니다. 많은 주들이 뭐 시민권 아이디를 이렇게 조사를 하지만 그 아이디를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그 아이디를 제출하고 투표를 하지만 어떤 주들은 그냥 그냥 투표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캘리포니아는 신분증도 제출 안 하고 그냥 나 주민이요, 나 투표하러 왔어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투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캘리포니아가 지금 투표가 지금 엉망이잖아요. 요 며칠 전에 그 여자 언론인하고 트럼프하고 또 한 번 붙었죠. 그 트럼프가 너 바보든지 아니면 아주 사악하든지 둘 중에 하나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라 그럽니까? 대통령 왜 증거도 없이 그런 말을 하냐고, 부정선거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이러니까 트럼프가 또 뭐랍니까? 내가 랜드슬라이드로 선거를 이겼지 않냐? 아주 큰 차이로 내가 선거를 이겼는데 너가 언론들은 92%, 94%인가 뭐 하여튼 90몇 프로, 90%가 넘는 언론이 전부 다 트럼프가 진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고. 그게 증거지 뭐냐고. 그래서 지금 언론은 선동에 지금 날뛰는 거지. 지금 언론이 제대로 된 언론이 없어요. 저 미국이든 한국이든 유럽이든 어디든지 간에.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된 그 이유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제 점점 찌그러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란을 이제 강경책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이제 협상을 한다 그러는데 협상은 지지부진할 것입니다. 지지부진할 것이고, 그리고 또 한국의 지금 주식 시장이 어제 폭락을 했는데 다시 오늘 또 다시 폭등을 했네요. 참 두고 볼 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제 국민연금을 갖다가 소진을 해가지고 지금 주가와 주식하고 지금 그거를 환율을 지금 떠받드는 그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제 환율 방어는 포기를 한 것 같아요. 그것도 한계가 있죠. 제가 말씀드렸지만도 그 헤지펀드나 이런 환투기꾼들은 세력이 무섭습니다. 조지 소로스가 90년도 초반에 영국 은행을 갖다가 박살내가지고 영국이 IMF 구제금융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환투기꾼들이 이제 딱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들어오면 작살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막을 힘이 없죠. 아무리 국민연금이 돈이 많다 그러더라도 환투기꾼들의 투기 행위는 막을 수가 없어요. 틈을 주면. 그래서 지금 그게 벽이 이제 금이 가고 이제 뚝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환율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거는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버티고, 지금 주식은 다시 어떻게 국민연금 돈을 이용해갖고 사용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거는 순전히 제 촉입니다. 제 촉이고. 그래서 이 주식 문제는 제가 말할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제 촉만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주식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연금에서 주식 보유량을 굉장히 늘렸거든요. 14%인가에서 20%로 늘렸고, 이래가지고 지금 주식 시장을 혹시나 정부에서 억지로 떠받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6.3 선거까지 그렇게 했는데, 선거가 지금 투표 용지가 없네요. 이래갖고 문제가 커지고 이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 보니 지금 또 국민 무마책으로 지금 주식이 무너져 버리면 지금 정권이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지금은 정의 이런 걸 외치면서 길거리에서 시위를 외치지만도
배고픈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게 쏟아져 나오면 그건 누구도 못 막는 거죠. 배고픈 사람들한테 무슨 뭐 이런 게 필요합니까? 그냥 배고픈 사람들은 총칼밖에 없죠. 막으려고 그러면. 그래서 지금 애꿎은 국민연금을 사용한다는 게 아니고 혹시나 국민연금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환율 방어를 하고 지금 주식 부양책을 쓰고 있지 않나 이런 의심이 많이 듭니다. 이거는 순전히 제 촉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약간 걱정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란 전쟁하고 미국 정부 내에서 돌아가는 일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